안녕하세요. 닥터 까막눈입니다. 오늘은 당뇨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게 오신 환자분들 가운데 3분의 1은 당뇨약을 실제로 끊습니다. 3분의 1은 전혀 효과가 없고요. 3분의 1은 당뇨약을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많이 썼던 분이 조금 쓰거나 먹는 약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당뇨약을 두세 알 드셨던 분이 한두 알로 양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뇨약을 끊고 또 어떤 분은 또 당뇨약을 못 끊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요, 사실은 이덕희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들은 적도 있고, 그분의 호메시스라는 귀한 책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요. 또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덕희 교수님의 강의에다가 이창선 선생님이라는 분의 어떤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두 분의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왜 제 환자분 가운데 3분의 1은 당뇨약을 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사실 이덕희 교수님하고 이창선 선생님 두 분의 강의를 이렇게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사실 당화혈소가 8 정도 나온 환자분이 나오면 당뇨약을 두 가지를 처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화혈소가 7.5 이상 아래일 때는 메폴민이라는 당뇨약, 기본적인 당뇨약 하나를 처방하고요.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면은 두 가지를 병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뇨 환자가 많아지고 당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16년에 30세 이상 성인의 14.4%가 500만 명이 당뇨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당뇨의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도 한 25% 정도 되니까요. 4명 중에 1명이 당뇨이니까 이대로 가면 당뇨가 정상이고 당뇨가 아닌 분들이 오히려 이상한 비정상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87학번인데요. 저의 경우 학생 때 당뇨의 원인으로 3가지 정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원인이 11가지? 제가 모르는 원인까지 하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복잡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뇨의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사들도 모르고 연구자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쉽게 추정을 하면 왜 당뇨 환자가 많아지는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잘 먹고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냉장고 열면 많아졌고요. 또 돈만 좀 몇천 원 혹은 1, 2만 원 부담을 하면 배달도 시켜주고요. 또 소파, 엘리베이터, 자가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 습관이 편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제 닥터 까먹는 유튜브에서 권한 것이 이제 12-12 먼저 권했거든요. 12시간 안에 드시고 12시간 동안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권한 거였고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 기능학 의사의 하루 식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먹는가 이거 알려드린 거였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야채수 한 잔을 마시고요. 점심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발사믹 식초가 가득한 샐러드를 먹고요. 저녁에는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당뇨의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 걸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것.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생성하지 못해서 인슐린 저하성이나 인슐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슐린에 대한 문제는 어떤 원인이기보다는 몸에서는 당연한 반응으로서, 방어 기전으로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당뇨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이 멘붕에 빠진 것은 당화혈소를 낮췄는데 사망률은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것이, 그게 이제 당뇨 치료하면서 당화혈소를 낮추는 시도를 하고 난 끝에 이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당화혈소를 낮췄는데 사망률이 그에 따라서 안 떨어진다, 이게 지금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기능학 의사들은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과 선생님들이 막 화학적으로 들어가고
미세한 세계를 연구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기능과학 의사들은 좀 크게 한번 봐보자. 거시적인 세상을 한번 보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시적인 세계로 생각을 해보면 환경 오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당뇨의 원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일부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덕희 교수님께서 이런 생각들의 어떤 딱 그 어떤 정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덕희 교수님께서 그것을 딱 증명해 내셨어요. 어떻게 증명해 내셨냐면, 이덕희 교수님이 당신의 저서 호메시스에서 감마GPT라는 수치를 얘기했습니다. 원래 감마GPT는 이제 의사도 어떻게 썼냐면, 이게 올라가 있으면 당신 술 많이 드셨는가 봅니다. 술 몇 병 드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였는데, 술을 안 드시는 분 가운데서도 이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 오염 물질 중에서 잔류 유기용제가 파스가 들어오면 감마GPT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이덕희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분이죠. 일반 의사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환경 오염이 당뇨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었을 때, 맞아, 환경 오염이 당뇨의 원인이야 라고 딱 결정해 가지고 발표해 주신 것. 그래서 잔류 유기용제하고 환경 오염 물질이 서로 비례하고요. 감마GPT가 당뇨의 양과도 비례하고, 감마GPT는 환경 오염 물질하고 비례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바꿔 말하면 당뇨는 감마GPT가 올라가 있으면 더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감마GPT는 환경 오염 물질이 높아지면 따라서 올라가니까 환경 오염 물질이 높아지면 당뇨의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표입니다. 45까지 돼 있는 것이 당뇨에 이제 발생하는 퍼센트인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맨 오른쪽에 보면 팝스가 가장 많이 당뇨를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해석이 됐고요. 이 팝스를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감마GPT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팝스가 높으면 감마GPT 수치가 높아지고, 감마GPT 수치가 높아지면 당뇨의 유병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강의를 듣고 오는 환자분들에게 다 감마GPT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말이 맞아요. 감마GPT가 높았던 분들은 아무리 당신이 식단 조절을 하고 12-12를 하고 유기농 음식을 먹고 하더라도 이 감마GPT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당 조절이 됐더라도 위험도는 그대로 산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사고를 확장해 보는 거죠. 당뇨만 환경 오염 물질과 당뇨만 연관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고혈압도 똑같은 상황일 거고요. 심혈관 문제도 똑같은 상황이고, 뇌혈관 문제도 똑같은 상황이고, 자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치매도 똑같은 상황이고, 파킨슨도 결국은 똑같이 환경의 오염이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마GPT하고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병원 내원하신 환자분들에게 확인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교정하는데 오랜 시간 저의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 결과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당뇨약을 끊을 수 있고요. 3분의 1은 당뇨약이나 인슐린 사용량을 확연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3분의 1은 효과가 없었어요.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은 아닌데, 사실은 생활 습관과 먹거리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학 의사인 제가 권하는 것은 일단 좋은 식재료 구하십시오. GMO가 아닌 어떤 먹거리를 구하시고요. 제초제나 살충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적은 먹거리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구하신 다음에 조리법도 바꾸셔야 돼요. 굽고 튀기는 어떤 조리법에서 수분을 가하고 데치고 약불로 서서히 조리하고 지방 안에 있는 중금속과 환경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워 먹는 것보다는 닭도 튀김보다는 백숙으로,
돼지고기도 삼겹살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으로, 소고기도 구워 먹는 것보다는 샤브샤브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시라고 권했던 거고요. 튀긴 감자는 독소가 무려 90배 증가합니다. 감자를 드시고 싶으면 삶아가지고 드셔야지 튀겨갖고 드시면 안 된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은 이렇게 몸이 바뀌고 효과가 나타날까요? 저의 경우는 40일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식단 바꾸고요, 식재료 바꾸고, 조리법 바꾸고, 12시간 안에 드시고 12시간 금식하시고 한다 그러면 40일 정도면 당이 확연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혈압도 내려가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고지혈증도 정상화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먹거리 찾기, 적당량으로 좋은 조리법으로 요리하기, 적절한 시간에 먹고 안 먹기, 잔류 유기용제와 중급속 제거하기 등입니다. 이걸 하려는 실행 방안으로는 올리브 오일이나 MCT 오일처럼 들기름 같은 좋은 오일을 드시는 거고요.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 유익균을 추가하고 미네랄 비타민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죠.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녹차나 홍차, 차전자피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건강식품은 호퍼, 메나포르테, DTC,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병원에 전화하셔도 구할 수 있고요. 올려준 링크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가지고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서 자유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결론에 내릴 수 있도록 좋은 책도 내주신 이덕기 교수님하고 좋은 강의해 주신 창선 선생님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